전쟁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무엇이 사람들을 살아남게 했을까요? 1950년 한강 전투의 연기와 포화 속에서 서울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병사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을 구한 신비한 백색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천사였을까요? 죽은 자의 영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 속에서 생긴 환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강의 백색 그림자라는 전설을 파헤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입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상상해보세요. 1950년 6월, 서울. 한국전쟁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포탄으로 붉게 물들고 공기는 화약 냄새로 가득합니다. 포성, 비명, 그리고 진흙과 피로 뒤덮인 참호. 그 혼란 속에서 부산 출신의 22살 청년 박민재가 한강변 참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휙휙 날아가고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집니다. 민재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짙은 연기 속에서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백색 그림자, 고요히 손짓하며 그를 어딘가로 이끄는 듯한 형체였습니다. 민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지만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마치 나를 따라와 너는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민재의 이야기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 그리고 한강 근처 야전병원에서 일하던 자원봉사 간호사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백색 그림자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대구 출신의 간호사 김수연은 야전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던 중 한 병사가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색 그림자, 날 구해줬어. 수연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날 밤, 그녀는 병원 천막 구석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는 형체를 보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병사의 말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백색 그림자는 곧 전쟁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참회서, 병원에서, 심지어 부상당한 이들이 꿈속에서도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된 한 장교의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 전투의 가장 암울한 날들, 병사들은 백색 그림자가 그들을 영희 속에서 이끌었다고 전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희망을 얻었다. 이 기록은 백색 그림자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가 병사들의 사기를 얼마나 북돋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 믿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열망에 대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한강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자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백색 그림자가 정말로 존재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신비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갑시다. 여러분은 백색 그림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갑시다. 한강변의 어두운 밤, 연기가 자욱한 전장. 박민재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고향 부산의 어머니, 평화로운 날들. 갑자기 포탄이 근처에서 터지고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튑니다. 민재는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눈을 뜨자 달빛처럼 희미한 백색 그림자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말없이 손을 뻗어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민재는 왜인지 모르게 일어나 그를 따라 달렸습니다. 몇 분 뒤 그가 있던 참호는 또 다른 포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재의 편지는 서울 전쟁기념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본 건지 모르지만 그날 밤 뭔가가 저를 구했어요. 한강전장의 연기는 여전히 자욱하고 공포는 병사들의 숨결 속에 스며듭니다. 박민재는 백색 그림자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녘 참에서 민재는 동료 이지훈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인천 출신의 단단한 성격의 병사 이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습니다. 민재, 너 너무 지쳤나 봐. 머리가 착각한 거야. 그는 말합니다. 전쟁은 우리를 이상한 것들을 보게 만들어. 백색 그림자, 그건 포탄 연기일 뿐이야. 하지만 민재는 단호합니다. 지훈, 너는 안 믿어도 난 봤어. 그건 나를 죽음에서 구했어. 두 병사의 논쟁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집니다. 몇몇 동료들은 민재를 지지하며 다른 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이든 병사 최 씨는 나지막이 말합니다. 다른 참에서도 백색 그림자 이야기가 있었어. 죽은 병사들의 영혼이 우리를 지키러 돌아온 거야. 이 말에 지우는 잠시 침묵하지만 여전히 눈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지훈에게 전쟁은 단순합니다. 생존이냐 죽음이냐 기적 따위는 없다고 믿습니다. 한편 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야전병원에서는 25세의 자원봉사 간호사 김수연이 부상병들을 쉬지 않고 돌보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수연은 교사가 되려던 꿈을 뒤로하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날 밤 출혈로 위독한 병사를 치료하던 중 그가 혼수 상태에서 중얼거립니다. 백색 그림자, 날 잔해에서 끌어냈어. 내가 살아.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전날 밤 그녀는 천막 구석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는 형체를 보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병사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듭니다. 백색 그림자 이야기는 부대와 야전병원을 넘어 퍼져나갑니다. 병사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포탄이 터지기 직전, 길을 잃은 순간.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된 장교의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 전투의 암울한 날들, 병사들은 백색 그림자가 그들을 구했다고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희망을 찾았다. 이 기록은 백색 그림자의 실체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지훈은 진실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른 병사들에게 물어보며 백색 그림자가 환각일 뿐이라고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밤 부대가 갑작스런 공격을 받습니다. 지훈은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 영희 속에 갇힙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눈앞에 희미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그를 좁은 길로 이끌고 그는 폭발을 피해 참호로 돌아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민재, 그는 속삭입니다. 네가 맞았을지도 몰라. 여기에 뭔가가 있어. 이 이야기는 백색 그림자뿐 아니라 공포에 맞서는 인간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민재는 기적을 믿고 지우는 진실을 찾으며 수연은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백색 그림자는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마음의 산물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더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강의 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터지고 연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짙습니다. 박민재와 이지훈은 참호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으려 애씁니다. 민재는 여전히 백색 그림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형체가 그를 구한 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빛이 정말 백색 그림자였는지 아니면 전쟁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각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민재, 우리가 미쳤나? 지훈이 속삭입니다. 아니면 정말 뭔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지훈, 난 믿어. 그건 우릴 구하려고 나타난 거야. 그 순간 적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늘은 포탄으로 붉게 물들고 총알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민재와 지훈의 부대는 적군의 기습에 휘말려 후퇴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들은 부대와 떨어져 한강변의 황폐한 들판에 갇힙니다. 사방은 연기와 포화로 뒤덮이고 적군의 탱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민재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지훈을 붙잡습니다. 지훈, 우린 여기서 죽을 거야. 지훈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아직 아니야, 민재. 길을 찾아야 해. 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영희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짙은 영희 속에서 희미한 빛이 나타납니다. 백색 그림자입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합니다. 마치 사람의 형체처럼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그들을 향해 손짓합니다. 민재는 숨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봅니다. 지훈의 눈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습니다. 저게 뭐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재는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따라가, 지훈. 저게 우리를 구할 거야. 두 사람은 백색 그림자를 따라 달립니다. 영희 속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발견하고 기적적으로 적군의 포화망을 피해 안전한 참호로 돌아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참에 쓰러진 민재는 지훈을 보며 웃습니다. 봤지? 내가 뭘 했어? 한편 김수현은 야전병원에서 끊임없이 부상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은 포화 속에 있으며 부상병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수연은 지쳐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백색 그림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갑니다. 그날 밤 병원 천막이 포탄의 충격으로 흔들릴 때 수연은 또다시 그 형체를 봅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천막 입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듯합니다. 수연은 두려움에 얼어붙지만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낍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녀는 속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대답 없이 사라지고 그 직후 한 부상병이 그녀에게로 실려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민재의 부대에서 온 병사로 백색 그림자가 자신을 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저를 참호까지 데려왔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수연은 그의 말을 기록하며 점점 더 백색 그림자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 사건은 전쟁 기념 박물관에 보존된 병사들의 증언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강 전투에서 우리는 백색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우리를 포화 속에서 이끌었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 증언은 백색 그림자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을 실제로 도운 존재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연은 이 이야기를 동료 간호사에게 털어놓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위로하며 그건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이는 전쟁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냉소적으로 답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민재와 지우는 백색 그림자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부대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연은 점점 더 백색 그림자에 매료되며 그 정체를 알아내려 합니다. 이 그림자는 정말 천사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생긴 집단적 환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장면은 더 극적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강의 전장은 여전히 포화로 가득하고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무겁습니다. 박민재와 이지우는 백색 그림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민재는 백색 그림자를 천사로 믿으며 그것이 자신을 구한 신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경험은 그의 단단했던 회의적인 태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만약 그게 정말 있다면 왜 우리만 구한 거지? 지훈이 묻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전장의 포성이 그 침묵을 깨뜨립니다. 한편 김수연은 야전 병원에서 점점 더 백색 그림자에 매료됩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부상병들을 돌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백색 그림자를 언급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죽은 동료의 영혼이라고 믿고 어떤 이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생긴 환각이라고 말합니다.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천막 구석에서 본 희미한 빛, 마치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그 형체. 그녀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내가 뭘 해야 하지? 수연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어. 수연은 용기를 내어 동료 간호사인 최미영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미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수연, 전쟁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하지만 네가 본 게 정말이라면 그건 우리가 계속 싸울 이유를 주는 거야. 희망이야. 미영의 말은 수연에게 위안을 주지만 그녀는 더 알고 싶습니다. 수연은 병원에 실려온 부상병들 중 백색 그림자를 본 이들을 찾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손짓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 길 끝에 참호가 있었고 저는 살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그림자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병사는 고개를 흔들며 말합니다. 모호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 같았어요. 그날 밤 전장은 새로운 위기로 휩쌉니다. 적군의 공세가 강화되며 야전병원이 포격의 대상이 됩니다. 천막은 흔들리고 부상병들의 비명이 병원을 채웁니다. 수연은 공포 속에서도 침착하려 애쓰며 부상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연기와 혼란 속에서 그녀는 방향을 잃습니다. 이쪽으로. 미영이 소리치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다시 백색 그림자를 봅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그녀 앞에 서서 손을 뻗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그 형체를 따라 달립니다. 그녀는 좁은 길을 따라 병원 뒤편에 안전한 참호로 도착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방금 그녀가 있던 천막이 포탄에 맞아 무너집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립니다. 고마워. 당신이 누구든. 이 사건은 수연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백색 그림자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했다.
나는 그 정체를 알아내야 해. 이 경험은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전쟁기념박물관에 보존된 한 간호사의 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 전투에서 우리는 백색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고 희망을 주었다. 이 기록은 수연과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민재와 지훈도 같은 밤, 새로운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들의 부대는 적군의 매복에 걸려 퇴로가 차단됩니다. 연기 속에서 그들은 다시 백색 그림자를 봅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분명히 봅니다. 그림자는 그들을 숲속에 좁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은 간신히 적군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재,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믿는 거지.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백색 그림자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수연은 이제 그 정체를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백색 그림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다음 장면은 더 강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강 전장의 연기는 여전히 짙고 전쟁의 공포는 병사들과 간호사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김수현은 이제 백색 그림자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야전병원에서 폭격을 피해 살아남은 그날 밤, 그녀는 백색 그림자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수연은 답을 찾기 위해 병원에 남아있는 기록과 병사들의 증언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낡은 서류 상자 속에서 한강 전투 당시에 오래된 편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는 한 무명의 병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백색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화 속에서 구했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편지는 수연의 호기심을 더욱 불태웁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백색 그림자는 이 전쟁 속에서 계속 나타났어. 수연은 동료 간호사 최미영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며 의견을 구합니다.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수연, 어쩌면 이건 우리가 믿어야 할 무언가야. 전쟁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지만 희망은 남겨줬어. 하지만 수연은 더 많은 답을 원합니다. 그녀는 병원에 실려온 병사들 중 백색 그림자를 본 이들을 찾아 더 많은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한 늙은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제 누이 같았죠. 그녀는 저를 참호로 이끌었고 그 직후 제 뒤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젊은 여자라니, 그게 누구일까?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백색 그림자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어집니다. 한편 박민재와 이지우는 부대와 함께 한강변의 새로운 방어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우는 이제 백색 그림자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적인 생존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민재, 만약 이 그림자가 우리를 구한다면 왜 모두를 구하지 않는 거지? 왜 우리 동료들은 계속 죽어가는 거야?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대답합니다. 지훈, 어쩌면 그림자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걸 거야. 살아남아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전쟁의 무게를 느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간직합니다.
그때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적군이 한강을 건너 대규모 공격을 시작합니다. 민재와 지훈의 부대는 강변의 작은 마을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지만 적군의 화력이 너무 강력합니다. 마을은 불타고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집니다. 민재와 지훈은 무너진 건물 뒤에 숨어 포화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연기와 포탄 소리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민재, 우린 끝이야. 지훈이 절망적으로 외칩니다. 그 순간 백색 그림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마치 실체가 있는 듯한 형체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향해 손짓하며 불타는 마을 속 좁은 골목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고 소리칩니다. 따라가, 지훈. 저게 우리 마지막 기회야. 두 사람은 백색 그림자를 따라 달립니다. 골목 끝에는 강변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적군의 포화망을 벗어나 안전한 참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이게 정말이야. 민재, 저게 우릴 또 구했어.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믿지?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 사건은 부대 내에서 소문으로 퍼지며 백색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수연은 이 소식을 병원에서 전해 듣습니다. 그녀는 민재와 지훈의 부대에서 온 부상병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점점 더 백색 실체 그림자가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느낍니다. 서울 전쟁기념박물관에 보존된 또 다른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 전투에서 병사들은 백색 그림자가 그들을 구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싸울 이유를 주었다. 수연은 이 기록을 읽으며 결심합니다. 내가 이 그림자의 진실을 찾아야 해.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수연은 백색 그림자의 기원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고 민재와 지훈은 전쟁 속에서 점점 더 그림자에 의지하게 됩니다. 백색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정말 천사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생긴 집단적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세요. 다음 장면은 더 강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강변의 전장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포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묻어 있습니다. 김수현은 이제 백색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야전병원에서 발견한 오래된 편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단서를 주었습니다. 그 편지 외에도 수연은 병원에 보관된 낡은 기록들 속에서 또 다른 증언을 찾아냅니다. 한강 전투 초기 한 무명의 간호사가 남긴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백색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부상병들을 구하고 병원을 지켰다. 그녀는 전쟁 속에서 잊혀진 영혼 같았다. 이 기록은 수연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젊은 여인이라니 그녀는 누구였을까? 수연은 이 그림자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수연은 동료 간호사 최미영과 함께 이 단서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수연의 열정에 끌려 함께 기록을 조사합니다. 그들은 야전병원의 오래된 문서들 속에서 한 이름에 주목합니다. 바로 이혜진이라는 간호사입니다. 혜진은 1950년 한강전투 초기에 병원에서 일하다 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부상병들을 구하려다 마지막 순간까지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읽으며 중얼거립니다. 혜진, 혹시 당신이 백색 그림자인가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수연, 어쩌면 그녀의 영혼이 아직 여기 있는 걸지도 몰라. 우리를 지키려고. 이 발견은 수연에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줍니다. 그녀는 혜진의 이야기를 더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박민재와 이지우는 부대와 함께 한강변의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백색 그림자의 반복된 등장으로 두 사람은 이제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그의 태도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민재, 이 그림자가 뭐든 우리를 계속 구해주는 건 사실이야. 그는 인정하듯 말합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지훈,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야. 우린 살아남아서 뭔가를 해야 해. 두 사람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백색 그림자가 그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적군이 한강을 따라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며 민재와 지훈의 부대는 중요한 다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다리는 서울로 통하는 마지막 방어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적군의 포격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부대는 고립될 위기에 처합니다. 밤이 되자 안개가 강변을 뒤덮고 적군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민재와 지훈은 다리 위에서 사수 명령을 받지만 탄약은 부족하고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집니다. 민재, 우린 여기서 끝나는 건가? 지훈이 절망적으로 묻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대답합니다. 아직 아니야, 지훈. 포기하지 마. 바로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백색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마치 실체가 있는 듯 젊은 여인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다리 끝을 가리키며 두 사람을 향해 손짓합니다. 민재와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 달립니다. 안개 속에서 그들은 다리 아래 숨겨진 좁은 통로를 발견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 그들은 적군의 포화망을 피해 안전한 참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뒤를 돌아보자 다리는 폭발로 무너집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민재, 저게 정말 우리를 구했어. 이건 꿈이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녀야, 지훈. 그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수연은 이 소식을 병원에서 전해 듣습니다. 부상병 중 한 명이 민재와 지훈의 이야기를 전하며 백색 그림자가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수연은 이혜진의 기록을 떠올리며 점점 더 그녀가 백색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울전쟁기념박물관에 보존된 한 장교의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 전투에서 병사들은 젊은 여인의 형체를 본다고 했다. 그녀는 그들을 위험에서 구했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 기록은 수연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수연은 이혜진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고 민재와 지우는 백색 그림자를 통해 점점 더 강한 결속을 느낍니다. 백색 그림자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세요. 다음 장면은 더욱 강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강의 밤은 끝없이 어둡고 전쟁의 포성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김수현은 이제 백색 그림자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한강 전투에서 희생된 간호사 이혜진과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야전 병원에서 발견한 기록과 병사들의 증언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이혜진의 흔적을 더 찾기 위해 병원의 오래된 문서들을 뒤집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백인철 한강전투에서 살아남은 퇴역 병사로 현재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노인입니다. 인철은 혜진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였던 자신의 누나를 기억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에게 말합니다. 혜진은 특별했어요. 그녀는 폭격 속에서도 부상병들을 버리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천막에서 나를 밀어내고 대신 포탄 아래 남았어요. 인철의 이야기는 수연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날 이후 병사들이 백색 그림자를 봤다고 했어요.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혜진과 닮았죠. 나도 한 번 봤어요. 연기 속에서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그녀가 정말 백색 그림자일까요? 인철은 눈을 감고 대답합니다. 모르죠. 하지만 혜진이라면 그녀는 우리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이 이야기는 수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녀는 일기에 적습니다. 혜진은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 어쩌면 그녀의 영혼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걸지도 몰라. 한편 박민재와 이지우는 한강변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는 임무를 맡습니다. 적군은 이제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재와 지은의 부대는 한강의 좁은 언덕에 배치되어 적군의 진격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탄약은 거의 바닥났고 부대는 점점 더 고립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개가 언덕을 뒤덮고 적군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민재, 이번엔 정말 끝일지도 몰라. 민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합니다. 지훈, 우린 아직 살아있어. 백색 그림자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백색 그림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합니다. 젊은 여인의 형체, 긴 머리를 휘날리며 부드러운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민재와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 달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그들을 적군의 매복 지점을 우회하는 길로 이끌고 그들은 적군의 측면을 공격할 기회를 발견합니다. 민재는 소리칩니다. 지훈, 이건 기회야. 우린 저들을 막을 수 있어.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소규모 방역을 감행하고 기적적으로 적군의 진격을 지연시킵니다. 그들의 부대는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 재정비하고 언덕을 지켜냅니다. 이 사건은 부대 내에서 전설로 퍼집니다. 병사들은 백색 그림자가 단순히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습니다. 서울 전쟁기념박물관에 보존된 한 병사의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 전투의 결정적 순간, 병사들은 백색 그림자가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믿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었다. 이 기록은 백색 그림자가 병사들의 사기를 얼마나 높였는지 보여줍니다. 수연은 병원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녀는 민재와 지훈의 부대에서 온 부상병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색 그림자가 이혜진의 모습과 닮았다는 증언에 놀랍니다. 수연은 이제 확신합니다. 혜진의 영혼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 그녀는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 그녀는 인철에게 다시 찾아가 혜진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인철은 그녀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혜진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녀가 백색 그림자야.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수연은 이혜진의 과거를 통해 백색 그림자의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민재와 지우는 그녀의 도움으로 전쟁 속에서 새로운 용기를 찾습니다. 백색 그림자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는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이혜진이 정말 백색 그림자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세요. 다음 장면은 더욱 강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강의 전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전쟁의 무게는 모든 이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김수현은 이제 백색 그림자가 이혜진, 한강 전투에서 희생된 간호사의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합니다. 백인철의 이야기와 오래된 사진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혜진의 미소, 그 따뜻한 눈빛은 수연이 본 백색 그림자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새로운 시련에 직면합니다. 야전병원의 자원이 바닥나고 부상병들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녀는 지쳐갑니다. 밤마다 그녀는 꿈속에서 혜진을 봅니다. 혜진은 백색 그림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수연에게 손을 내밀며 속삭이는 듯합니다. 계속 나아가, 수연, 포기하지 마. 수연은 잠에서 깨어나며 혼잣말을 합니다. 혜진, 당신은 왜 나를 부르는 거지?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야? 수연은 자신의 의문을 풀기 위해 백인철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인철은 그녀에게 혜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혜진은 부상병들을 구하려다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천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를 밀쳐내고 대신 그 자리에서 죽었죠. 인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그 후로 병사들이 백색 그림자를 봤다고 했어요. 혜진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거라고 믿었죠. 수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녀는 일기에 적습니다. 혜진은 희생으로 우리를 구했어. 그녀의 영혼이 아직 여기 있다면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해. 한편 박민재와 이지훈은 한강변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며 점점 더 백색 그림자에 의지합니다. 그들의 부대는 이제 극도로 약화되었습니다. 적군은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최후의 공세를 준비하고 민재와 지훈은 작은 마을 근처에 참해서 마지막 저항을 준비합니다. 밤이 되자 안개가 짙게 깔리고 적군의 포격이 시작됩니다. 참호는 흔들리고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집니다. 민재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훈,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해. 백색 그림자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민재, 이제 나도 믿어. 저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그 순간 참호가 포탄에 직격당합니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민재와 지훈은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 하지만 적군의 총알이 그들을 향해 날아옵니다. 절망적인 순간 백색 그림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이혜진의 모습이 더욱 선명합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그들을 향해 손짓합니다. 민재와 지우는 그녀를 따라 무너진 참호를 빠져나가고 놀랍게도 야전병원 근처의 안전한 지역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김수연과 처음으로 마주칩니다. 수연은 부상당한 민재와 지훈을 치료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색 그림자가 우릴 여기로 데려왔어요.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신들도 그녀를 봤군요. 이혜진을. 이 운명적인 만남은 세 사람을 하나로 묶습니다. 수연은 민재와 지훈에게 이혜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혜진은 이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그녀의 영혼이 아직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우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거라면 우린 그녀를 위해 싸워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우린 포기할 수 없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전쟁기념박물관에 보존된 한 병사의 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 전투의 마지막 날들, 우리는 백색 그림자가 우리를 병원으로 이끌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우리를 하나로 묶었고 싸울 이유를 주었다. 이 기록은 백색 그림자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과 사기를 지탱한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연, 민재, 지우는 이혜진의 영혼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새로운 시련에 직면할 것입니다. 백색 그림자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까요? 여러분은 이혜진의 영혼이 그들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세요. 다음 장면은 더욱 강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강의 전장은 이제 결정적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연기와 포화 속에서 김수연, 박민재, 이지훈은 운명적으로 만난 후 백색 그림자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이혜진의 영혼이라는 믿음을 공유합니다. 수연은 이혜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야전병원에서 백인철에게서 받은 사진을 손에 쥐고 혜진의 미소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혜진,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할게요.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 모두는 최후의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연은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며 이혜진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합니다. 그녀는 백인철에게 혜진의 가족에 대해 묻습니다. 인철은 조용히 말합니다. 혜진에게는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 그녀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죠. 그 편지는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혜진은 늘 동생을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수연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혜진은 동생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 수연은 병원의 낡은 서류함에서 혜진의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그 편지는 동생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동생아, 전쟁이 끝나면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지킬게. 이 편지는 수연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합니다. 그녀는 확신합니다. 혜진의 영혼은 아직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해. 한편 민재와 지우는 한강변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재배치됩니다. 적군은 이제 서울의 심장부를 노리며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대는 한강변의 폐허가 된 마을에서 최후의 저항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적군의 화력은 압도적이고 부대는 거의 전멸 직전입니다. 민재와 지우는 무너진 건물 뒤에 숨어 탄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재, 이번엔 정말 끝일지도 몰라.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지훈, 우린 여기까지 왔어. 백색 그림자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마을은 폭격으로 뒤흔들립니다. 하늘은 불타고 영희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짖습니다. 민재와 지우는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 하지만 적군의 총알이 그들을 향해 날아옵니다. 절망적인 순간 백색 그림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이혜진의 모습이 완전히 선명합니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눈빛. 그녀는 민재와 지훈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마을 외곽의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은 그녀를 따라 달립니다. 그 길 끝에는 야전 병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병원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수연과 다시 만납니다. 수연은 민재와 지훈을 치료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혜진이었어요.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혜진의 편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혜진의 편지예요. 그녀는 동생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우리 모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훈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야. 혜진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단단한 결속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된 한 병사의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 전투의 마지막 순간, 백색 그림자는 우리를 병원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이 기록은 백색 그림자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과 사기를 지탱한 실제적인 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수연, 민재, 지훈은 혜진의 영혼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백색 그림자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까요? 여러분은 혜진의 영혼이 그들을 구했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세요. 다음 장면은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줄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강 전장은 이제 마지막 전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연기와 포화 속에서 김수연, 박민재, 이지훈은 백색 그림자, 즉 이혜진의 영혼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연은 혜진의 편지와 백인철의 증언을 통해 그녀의 희생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지킨 상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와 지훈은 혜진의 도움으로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극복하며 이제 그녀의 영혼이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됩니다. 적군은 한강을 건너 서울로 진격하려 최후의 공세를 펼칩니다. 민재와 지훈의 부대는 야전병원 근처에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는 임무를 맡습니다. 수연은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며 민재와 지훈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포탄이 병원 근처에 떨어지고 천막은 화염에 휩쌉니다. 수연은 부상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지만 연기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민재와 지훈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군과 맞서 싸우지만 탄약은 거의 바닥났고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집니다. 민재, 우린 끝이야. 지훈이 절망적으로 외칩니다. 수연도 천막 속에서 부상병을 안고 속삭입니다. 혜진, 우리를 도와줘. 그 순간 백색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이혜진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선명합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녀는 수연을 병원 밖에 안전한 참호로 이끌고 민재와 지훈을 적군의 포화망을 피해 마지막 방어선으로 안내합니다. 그녀의 빛은 연기를 뚫고 그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민재는 소리칩니다. 혜진, 고마워. 우린 포기하지 않을게.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혜진,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어. 수연은 참해서 혜진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끝까지 지켰어. 백색 그림자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사라지고 그 직후 연합군의 지원부대가 도착해 적군을 물리칩니다. 병원은 구해지고 민재, 지훈, 수연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병원 근처의 폐허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수연은 혜진의 편지를 꺼내 읽으며 말합니다. 혜진은 동생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 모두를 지켰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우린 살아남아서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야 해. 지우는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혜진 덕분에 난 다시 믿음을 찾았어.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 사건은 한국전쟁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전쟁기념박물관에 보존된 한 장교의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전투의 마지막 날, 병사들은 백색 그림자가 그들을 구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백색 그림자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이혜진의 영혼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타인을 구했고 그 영혼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절망적인 순간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혜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이 나누는 순간에 커집니다. 이혜진의 희생, 그리고 민재, 수연, 지훈의 용기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백색 그림자와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채널을 구독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혜진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